분노와 불안이 가득한 40대 전후의 여자가 아이를 안고 탐정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 사무소 앞에서 여러 번 발길을 망설이는 경우, 그건 10중 8구 남편의 불륜 때문입니다. 남편분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정황이 있나요? 일주일 전에 남편 차에서 발견했어요. 메시지 카드도 같이요. 저거 이제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아내분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네요. 어머. 편집대가 다른가 보다. 내용이. 그 여자 만날 때마다 에카시트를 떼서 트렁크에 버려둔 것 같아요. 야 이거 카시트 떼기 힘든데. 나나다. 신비하다. 차 안 블랙박스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블랙박스 확인해봐야지. 하긴 이미 메모리 카드도 빼놨더라고. 지금 이 사람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늦둥이 딸까지 태어나서 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연봉 좀 더 높은 회사로 이직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직 후에 여보 오늘 지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그랬는데 나 피곤해. 당신 요즘 왜 그래? 회사 옮기고부터 당신 이상해진 거 알아? 그럼 나 회사 그만둘까? 뭐? 나 이 회사 그만두면 다른 직장 못 구하는데 당신이 애들 둘 먹여 살릴래? 아니면 나 좀 내버려 둬 좀. 늘 살맛대고 살던 부부였어요. 근데 회사 옮기고 나서부터는 몸에 손 닿는 것도 피하고 잠자리도 피하고. 티가 많이 났네. 처음 남편분의 불륜을 의심했었던 때가 주차장 어플 때문이라고 하셨었죠? 장례식장 간다더니 전혀 엉뚱한 데로 갔더라고요. 남편이 도착한 장소는 장례식장이 아닌 모텔촌. 이거는 빼박이죠. 이건 왜 빼박이지. 모텔 촌을 가? 단란했던 15년의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수연 씨는 탐정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상황이. 도대체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꼭 좀 알아봐 주세요. 6시 30분에 갈색 코트 입고 집에서 나갔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남편의 이른 출근. 의뢰인 말대로 7시 출근하는 거 맞네요. 야,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 같긴 한데 얼굴도 성실해 보이고. 아니, 성실한 얼굴은 바람 안 펴?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면서 무슨... 아씨,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을려나? 그렇게 차 안에서 오랜 시간 잠복하며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고, 그때 나왔다. 자, 퇴근했고 이 이후의 일정이 지금 중요합니다. 어떤 원룸 앞에 왔습니다. 원룸? 저 여자 누군데? 그러니까 여자 친척일 수도 있고. 문을 왜 열어줘요? 내연녀 집인가 봐요. 방금 막 여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게임 끝났는데 어디로 이동하는지 방향 나오면 알려줘. 넵?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다른 데 들렸다 가나? 여기 번화가 먹자골목인데. 먹자골목 근처에 보통 모텔이 많은데. 지금 술집 앞에 도착했어요. 오케이. 난 블랙박스 잘 찍히는 각도로 주차했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어? 비틀비틀 휘청휘청거리면서 나와. 전형적인 그 연인 패턴이죠 지금. 예. 이동하려나 봐요. 오케이, 다시 여자 집으로 가려는 건가? 어쨌든 오늘 바로 증거를 잡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장소가 지금 어디로 가냐. 자 지금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드디어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아 호텔 앞이네요. 오케이. 본론 시작이네. 이거는 너무 확실한데. 그래, 그냥 가네. 내리고 그냥 가는데. 근데 여자만 내려주고 가는데요? 주차를 다른 데 하러 가는 건가? 이야, 이 남자 진짜 철저하네. 둘이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은 안 보이겠다. 따로 들어간다고 설마? 은근 철저하네. 지금 모텔로 들어가요. 기다렸다가 여자랑 같이 나오는지 잘 봐. 지금 나왔어요. 이진규 씨는 나오는데 여자는 안 나오는데요? 일부러 시간차 두는 거겠지. 역시 따라오네. 와, 진짜 시간차까지 두고 요즘 누가 증거 안 잡히게 바람 피우는 과외라도 하나? 여자 옷차림을 보면 절대 직장인은 아니야. 오늘은 탔다. 따로 들어가는 걸로는 확실한 증거가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불륜이 맞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여기까지 보면 불륜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사진은 확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남편이 너무 철저해. 모텔을 절대 둘이서 같이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확보가 안 되네. 고실장 혼자 따라다녔을 때도 별거 없었지. 네. 그저께까지도 뭐 별거 없었습니다. 네, 정선 씨. 안 그래도 오늘쯤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선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떡해요, 남편이. 남편이 어제. 뭐야?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사망했어요? 야, 진짜 싫어해요? 예, 싫어해요. 어머.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불어닥칠 엄청난 사건의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남편한테 우울증이 있을 줄은 예? 생각도 못했어요. 아, 어떡해. 혹시 남편분 핸드폰은 확인해 보셨나요? 뭔가 이상한 거라든지. 남편 죽고 경찰이랑 같이 남편 핸드폰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건 없었어요. 도대체 남편이 왜? 그렇게 우리는 남편이 죽던 날 밤 그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일찍 왔네. 알고 있었어? 여보 신발. 정신이 없나 보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결혼기념일이라서 일찍 왔어. 나 결혼기념일인 거 알고 있었어. 고마워. 밥 먹어. 많이 먹어? 그 여자랑 헤어졌나? 그러니까 제 별 생각이 다 들죠. 예. 여보, 있잖아, 나 응?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도. 얼른 먹어 여보. 남편 이직하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은 첫 저녁 식사였어요.
너무 행복했고 결혼 기념일을 기억했다는 말에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설레기까지 했어요. 아빠 보고 좋아서 신나게 놀던 우리 딸도 바로 골아 떨어지네. 오랜만에 같이 맥주나 마실까? 그래, 마시자. 맥주랑 안주 준비할게. 네, 집입니다. 이사님, 누구야? 회사? 아, 무슨 일이 있네. 회사에 무슨 일이 있냐? 뭘 그렇게 잠이 드는데? 뭐라고? 안 돼. 아, 뭐야 이게? 이게 안 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게 너무 충격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어떡해, 그럼. 저 충격을 저걸 어떡하는 거야? 남편분이 죽기 전에 양이사랑 통화를 했다고요? 네.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분이라 안 그래도 아까 여쭤봤었어요. 회식 때 이 팀장이 갑자기 사라져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최근에 이 팀장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식 날 술 한잔 따라주면서 위로 좀 해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걱정돼서 전화하셨다더라고요. 남편이 회식인데 결혼기념이라고 중간에 몰래 나왔었나 봐요. 남편한테 우울증이 있는 것도 회사분들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혹시 남편분이랑 양이사랑 나눈 통화 내용 핸드폰에 남아 있을까요? 다른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는 다 지워져 있었는데 마지막 통화 내용 하나만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네. 이 팀장, 지금 어디야? 집입니다. 집? 지금은 우리 회식 중인데 집이라고? 아까 나랑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나? 응?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서. 아, 그래. 그럼 이 가족들이랑 있어야지. 그럼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회식 자리에 없어서 찾았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내용이 그렇게 나쁜 이상하진 이사, 않은데. 그냥 짜증나는 네. 이사님. 그냥 꼰대 같은 이사 정도 뭐. 양이사님, 벌써 가시려고요? 다들 가봐. 그 사람을 특정짓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걸음걸이. 순간 한 남자의 발걸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팔자걸음. 팔자그름. 아니 방금 인사한 양이사 말이야. 어디서 봤더라? 아, 이 세 사람 관계 세 사람? 도대체 뭘까요? 단순 불륜 관계는 아닌 게 분명해. 정수현 씨한테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긴 해야 될 텐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의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도 미처 몰랐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분을 태웠고 남편분이 팔자고로. 양이사. 맞네 양이사. 우리 술집 앞에서 잠복했을 때 남편이랑 내연녀가 나오고 뒤따라 남자가 하나 나왔거든. 저 팔자걸음 기억해.
우리 호텔 앞에서 잠복했을 때 그 블랙박스 한번 찾아봐. 뒤에 태웠잖아 여자를. 아, 그렇지. 앞에 안 태우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자, 지금 양의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팔자그름이. 호텔에 셋이 같이 들어간 게 확실해졌고. 헐. 뭐야, 모텔에 셋이 같이 들어간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왜 남편과 양 이사님이 여자랑 모텔에서 같이... 이 상황으로 유추했을 땐 남편분의 단순 불륜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저희도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게 불륜 사건은 남편의 죽음에 얽힌 의문을 파헤치는 의뢰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는 남편의 죽음에 양이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품으며 양이사의 뒤를 쫓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바뀌었네요 성격이. 가족으로서 밝혀내야죠.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뭐야, 저거는? 진규 씨와 함께 술집을 가고 모텔을 가며 진규 씨의 내연녀로 의심을 샀던 여자가 사실은 양이사의 내연녀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최악이다. 이 목걸이 의뢰인 남편이 내연녀한테 줄 선물이라고 했던 그 목걸이 맞지? 맞아요. 파란색 펜던트. 그럼 뭐지? 그동안 이진규 씨가 상사가 불륜하는 데를 따라다니고 선물도 대신 갖고 다녔다는 걸까요? 근데 바람을 피우려면 둘이서 피면 되지 왜 의뢰인 남편을 데리고 다녔을까? 의뢰인 남편이랑 양이사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건 분명해. 불륜이 아니었다고요? 아 진짜. 어떡해. 남편분의 불륜 상대로 생각했던 여자는 양이사의 불륜 상대였던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아, 가슴이 얼마나 무너질까. 아. 미안해. 미안해, 어떡해. 대체 그럼. 일단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을 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네. 마지막 날 양 이사님이랑 나눴던 통화 녹음 말고는 다 지워져 있었어요. 혹시 몰라 몇 번이나 확인해봤지만 단서라고 할 만한 것 없이 깨끗했어요. 일단 회사 직원들부터 뚫어보자. 뭐래? 정말 하나같이 약속한 듯이 입을 꾹 다무는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있던 그 안경 쓴 남자 직원 기억하시죠? 그 직원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기요. 여기 전화해보라고 이 연락처를 줬어요. 한 직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퇴사한 전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양이사 그 인간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악질.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양이사가 회사 대표 매제예요. 지 와이프 오빠가 회사 대표님이라고 얼마나 지 마음대로인지. 대표님 백 믿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막말하고 회사에서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대차반이었네. 그 인간 때문에 저도 참다 못해 거기서 뛰쳐나온 거야. 그럼 직원들이 다 알면서도 참고 있다는 거죠? 양이사가 일부러 아 있는 가정만 골라서 건들거든요. 더러워서 때려치려고 해도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주변 회사에 다 얘기한다고 협박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죽고 싶어도 그냥 참고 다니는 거지. 그 돌아가셨다는 그분 제가 퇴사하고 같은 포지션인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전화하고 문자로 지시하면서 사람 숨 막히게 하는데 아니, 나중에는 자기가 한 지 걸릴까 봐 매일 핸드폰 검사하고 자기가 본 앞에서 다 지우게 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이거 완전 일진놀이 하는 거네 회사에서. 5년이나 되셨어요? 그럼 이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잘 알지. 감정이 변장을 했네요. 여긴 군대야 군대. 화장실 와서 우는 직원 내가 여러 봤지.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회사 직원이 이번에 스스로 안타깝게 됐더라고요.
상사가 괴롭혀서 그런 것 같다던데. 그 양이사인가 뭔가가 아주 악독한데 그 남자가 죽은 날 둘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 싹 떠봐가지고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하다하구나. 소문 들어보니까 이진규 씨가 죽던 날 그 양이사가 회식 중에 이진규 씨를 따로 불러낸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CCTV도 별거 없던데. 직장 내 괴롭힘 뭐 그런 걸까요? 그럴 확률이 높지. 직원들도 별말이 없던데. 핸드폰은 그 인간이 또 다 지워놨으니. 혹시 정말 클라우드에 휴대폰 기록이 다 남아있네요.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에서 입사 후 상사로부터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내분이 저거 보면서 가슴이 문드러질까 진짜. 아우. 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애 때문에 이른 출근은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단단히 찍힌 것 같아. 애 있는 가정만 골라서 그래. 그러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더. 야, 이 팀장! 너 조금 빨리 회사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지 그럼. 그럴 거면 연봉은 왜 올려받고 회사 옮겼어? 너 몇 살 처먹었냐? 45? 너 이제 그 나이에 우리 회사 아니고 받아줄 데 없어. 그리고 여기서 나가도 내가 다 소문내서 받아주지 말라고 그럴 거야. 저게 제일 무서운 말이야. 저걸 어떻게? 저 자식 안 굶기고 먹여 살리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이 새끼야. 저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세상에. 7시에 출근해 아침거리를 책상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한 양이사. 요구를 거절하자 본격적인 괴롭힘은 시작되었습니다. 죄송해요, 팀장님. 양이사가 팀 단톡방에서 팀장님한테 아무도 말 걸지 말고 업무 관련 일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말래서. 아, 왕따까지 이제. 그랬구나. 팀장님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약도 드신다면서요. 괜찮아. 이겨낼게. 너무 또 착한 거야. 저런 사람을 또 고른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럼 이번 사업 계획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자고. 네. 에이 팀장, 너 내가 뭐라 그랬는지 다시 설명해봐.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 방향은 얘 뭐래니? 야, 말 좀 똑바로 해. 너 누뚱이 키운다더니? 너도 네 딸하고 같이 옹알이 배우는 중이야? 야, 저렇게 못된 말 어디서 저렇게 알아가지고 정말. 아휴, 참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휴. 야, 오늘은 이만큼. 저러면 공황 오지. 양이사의 지시로 회사 안에서 점점 바보 취급당하며 고립되어간 진규 씨. 아이고. 그냥 계속 내몰렸네요, 남편분이. 살아남기 위해 양이사에게 더 잘 보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진규 씨는 매일 7시에 출근해 양이사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몸종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개인 스케줄,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 진규 씨를 불러내 심부름을 시킨 양이사. 그 괴롭힘과 모욕의 수위는 점점 잔인해져 갔습니다. 마셔. 네, 고맙습니다. 아우, 야야야야. 운전은 내가 술도 못 마시게 할 거 아니야. 또. 대리기사까지 다. 그러니까. 저 이사님, 잠시 화장실 좀. 야, 야,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서 왔다, 야. 너 이거 차고 있어. 기저귀를. 기저귀. 진짜 야 악마다 악마. 내 옆에서 수고할 때는 화장실 들락날락 할 생각하지 말고 기저귀를 줬다고 화장실 가지 말라고. 아, 이거 차고 있으란 말이야.
이 수발로만. 맞잖아, 수발로. 어? 수발 든다고? 정말 실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야, 뭐야? 마셔. 아, 진짜 너무하네. 팀장님, 진짜 계속 참으실 거예요? 다 가장이야. 애가 둘이고. 팀장님 오기 전에 나간 분들한테도 똑같이 그랬어요. 팀장님처럼 애 있고 맘 약해서 아무 말 못하는 가장들만 타깃으로 괴롭히는 거라고요. 지 불륜 알리바이까지 만들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야, 이춘자. 야, 너 오늘 혼자 가야 되니까 너 이따가 우리 공주 잘 모셔다 줘야 돼. 저번에 들킨 이후로 마누라가 그렇게 플랫박스 검사를 해대요. 아니 진짜 이번에 걸리면 진짜 이혼당한다고. 아 맞다. 너 차에 그 SD 카드 있지? 네. 그거 이따 빼가지고 나 줘. 저걸 또 여자는 다 듣고 있고 있어져. 아 너무 소름 돋는다, 그죠? 오 열렸네. 아 이거 뭐야 누구야? 아 진짜. 자기 또 와이프한테 전화 왔나 보다. 여보. 나? 아, 나 내가 업무 때문에 이 팀장이랑 야근 중이지. 이 팀장 바꿔줄게. 완전 알리바이용이구나 진짜. 그 인티장 바꿔주고. 야. 네, 사모님. 저 이 팀장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이제 진짜로 들어갈까? 미쳐버려. 진짜 너무. 양이사 불륜에 인간 알리바이 노릇까지 해주며 자괴감이 몰려온 진규 씨. 기다리고 있는 거야, 또 다른 방에서. 끝날 때까지. 나간 게 아니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부인한테라도 얘기하지. 누군가랑은 의논을 해야지 그게.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 거야. 이 사실을 차마 아내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아낸 진규 씨. 결국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먹으며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삶이 완전 망가졌네 양이사 때문에. 남편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럼 나 회사 그만둘까? 살고 싶다고 외치는 거였는데. 도와달라는 신호였는데. 바보같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미치지 이제. 의심했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분노가. 씹어 죽여도 현찮았겠다 진짜. 남편분은 우울증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용기 내시고 회사에서 당당하게 산재 인정받고 악랄한 양이사 꼭 해임시켜 죗값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 클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양이사를 매겨야 돼요. 회식 날 양이사가 남편을 공터로 불러냈다고 들었어요. 그날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자만 보면 양 이사님이 좀 과한 면이 있긴 한데 이 팀장이 회식 날 폭행 같은 걸 당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울증도 있으셨다면서요. 회사에서 보상이나 해결을 해드릴 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날 회식한 팀 사람들은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발 회식 날 무슨 일 있었는지 입 좀 열게 해주세요. 너무 열받아. 문자만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발뺌하는 회사. 절대 책임지려고 하지 않겠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갚겠습니다. 회사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또 한 번 무너졌고, 그렇게 우린 진규 씨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 회식 당일 그날의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형님 탐정분들이 다 형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CCTV는 물론 목격자를 찾아 헤매기를 한참.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회식날 진규 씨와 양이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찾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거 진짜 응징을 했으면 좋겠어. 네. 시간은 흘러 속이 타들어가던 그 순간, 고 실장, 이 차 어디서 보지 않았어? 직장 내 괴롭힘 뭐 그런 걸까요? 그럴 확률이 높지. 뭔데? 어린이 차? 응. 기억력이 굉장히 좋네, 저 그래? 탐정이. 아깐 여기 없었는데. 네, 맞아요. 전화 한번 해봐. 회식 장소 맞은편에 매일 밤 주차해 놓는 학원 버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학원버스. 아, 이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진규 씨가 회식 중간에 집에 일찍 가겠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엎드려 뻗쳐 시키고 애 아빠한테. 어? 어우 보기 힘들다 진짜. 아 쓰레기. 일부러 안 보이는 데만 때리네 이거. 그렇게 맞고서 회식 장소로 안 들어가고 집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근데 케이크하고 꽃을 사갖고 왔어.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에 이사한테 저렇게 모욕과 폭행을 당하고.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 그날만큼은 양이사에게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진규 씨. 하지만 회식 중 사라진 진규 씨를 찾는 양이사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죽기 전에 양이사랑 통화를 했다고요? 안 그래도 아까 여쭤봤었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사람 새끼. 모르고 들으면 평범한 것만 같았던 통화네요. 네. 이 팀장, 지금 어디야? 집입니다. 집? 지금은 우리 회식 중인데 집이라고? 아까 나랑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나? 제가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서. 아, 그래. 그럼 이 가족들이랑 있어야지. 가장인데 가족이 중요하지. 그럼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이사님 누구야? 회사? 양이사의 부름에 다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했던 진규 씨는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된 진규 씨. 우리는 그날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수연 씨는 남편의 명예를 위해 회사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 전에 괴롭힘 많이 있었죠. 꽤 있었어요. 회사 측에 사과와 산재 인정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지극히 개인 사람을 발뺌하기에 급급했고, 결국 수연 씨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남편이 겪었던 일과 함께 증거 자료를 상세히 올리며 양이사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소시 잠깐만 일로 와봐. 댓글 좀 봐봐. 이건 엄청 퍼지지 이제. 그렇지.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시고. 이게 뭐야? 아니 선생님 저희 그런 나쁜 회사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사실 미분입니다. 며칠 뒤 수연 씨의 글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회사에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호너에 몰려 진규 씨 사건을 산재로 인정해 주기로 한 회사. 봐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산재 인정해준다. 이제서야. 그렇게 수연 씨의 가족들에겐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기적적으로 진규 씨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잘 됐네. 그리고 이사. 고소 당해야지. 하루아침에 수연 씨 가족의 삶을 무너뜨린 장본인 양이사. 양이사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며 가족은 물론 회사에서도 처참하게 버림받게 되었고, 그동안 본인이 상습 폭행, 폭언, 성희롱까지 일삼았던 직원들로부터
줄줄이 집단 소송까지 당하며 아, 전화했나 봐. 아야, 오빠가 그냥 회사 나왔어. 그리고 얘 와이프랑도 곧 이혼. 와이프 백업슨. 오빠 완전 개털 아니야? 어? 개털 되면 내가 오빠를 왜 만나? 무슨 소리야? 공주가 또 저런. 야, 공주야! 공주야! 저 정도 참아줬다라는 건 다른 조건을 때문에 뭐 만난 거니까 애초에. 예. 아우, 야, 또 맞아. 날 버리면 어떡하냐? 아내분인가? 뭐야? 이건 내 남편이 맞은 거.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야. 그래. 아이, 진짜. 이건 나랑 내 아이들 몫이고. 뭘 봐. 완벽히 무너진 삶으로 진규 씨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농촌을 작은 지구촌으로 만든 일꾼들. 구경 씨는 오늘도 그들과 함께 농촌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주 슬기롭고 위험하게 말이죠. 슬기롭고 위험하다. 슬기로운데 위험하다. 그러니까 귀농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2년 전쯤이었어요. 남편은 영업맨이고 저는 중소회사에 다녀요. 흔한 맞벌이 부부였죠. 그런데 정리했고? 갑자기? 당신이 왜? 갑자기는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구조조정한다는 얘긴 돌았었는데 설마 나는 피해가겠지 하면서 당신한테 얘기 안 한 거였어. 미안해. 나한테 뭐가 미안해. 당신 잘못도 아닌데. 이참에 좀 쉬어.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간단 말도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엎어진 김에 귀농 할까 봐. 귀농? 아니 우리 엄마 농장 있잖아. 그게 생각보다 알짜더라고. 1년에 순수익이 이거래. 3억. 이거 잘만 하면 우리 대출빚 금방 다 갚고 아파트도 살 수 있겠더라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농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 데이터가 좀 있나 보네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나 혼자 한 2, 3년만 먼저 내려가 있어 보는 게 어떨까? 사실 아까 낮에 엄마랑 통화를 좀 했는데 엄마 안 그래도 농장 일손 부족한데 당장이라도 내려오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남편이야 고향이 시골 농촌인데다 시어머니께서 큰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니 귀농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겠지만 도시에서 평생 자란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건 싫다고 했더니 아니, 농사일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이게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평생 맞벌이야. 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만한 직업이 어딨어? 어? 아 여보. 여보. 내가 있잖아. 진짜 딱 2년만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올라올게. 어? 그렇게 남편은 몇 달을 쫓아다니면서 저를 조르고 설득하고 달래던 끝에 결국 딱 2년만 남편은 고향에서 저는 서울에서 떨어져 살아보기로 합의했어요. 대신 주말엔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는 걸로요. 그렇게 1년은 주말 부부로 잘 지냈어요. 남편은 점점 농사에 진심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럴수록 응, 방금 받았어. 근데 오이 말고 당신은 언제 와? 다윤이가 어제도 아빠 보고 싶다고 울었어. 농번기라 바쁜 거 알잖아. 바쁜 건 알지만 우리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고. 저녁에 퇴근해서 전화하면 잔다고 받지도 않고. 여기는 저녁 9시면 한밤중이야. 아, 여보, 나 여기 점심시간 끝나서 일하러 가야 되거든?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벌써 서운하다 저 통화가. 서울 오는 게 뜸해졌고요. 어떡하겠어요. 아무래도 시골하고 도시는 생활이 다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온 거예요. 그게? 그게? 팔로우?
520-1314? 이게 무슨 뜻이지? 글쎄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진은 한 장도 없고 개설일은 최근이네요. 처음부터 일할 목적으로 만든 계정 같은데요. 어머, 악의적이다 이거. 악의적으로 보냈는데. 혹시 남편분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누가 보낸 건지 확인 먼저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저희는 사진을 보낸 정체불명의 주인공을 찾아내기 위해 의뢰인의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향했고 그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시골에 어디 가서 여자를 만나냐? 시내에 나가나? 이른 시간 농장에서 퇴근한 뒤 어딘가로 향하는 남편. 그곳은 농장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읍내였습니다. 옷까지 멋들어지게 갈아입고 만나러 가는 상대의 정체는 놀랍게도 빠냐? 야, 이 녀석아. 아, 진짜? 굉장히 너무 저기다. 자, 외국인 여성분 같은데요. 야, 예, 예. 시골에서 보기 힘든. 빠냐? 우즈베키스탄 여자요? 이름은 이리나 샤리포바, 나이는 25살. 우즈벡에서 한국으로 온 지는 6개월이 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분과 만난 지는 한 2달 정도 된 것 같고요. 요즘 시골 유흥주점에선 외국인 무용수들이 놀이공원에 일하러 왔다가 이렇게 농촌이나 공단에서 공연도 하고 접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빠, 잘생겼다. 잘생긴 오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술이 뭐게? 글쎄. 그건 바로 입술. 그곳에서 처음 만나 관계가 발전한 모양이고요. 너무 황당해서 화도 안 나네. 아니,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바람을... 이혼시키고 결혼해서 국적 취득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진까지 보낸 거고. 아. 예?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지? 뭐야? 어떡해요? 아, 답답해. 그러니까 저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려고 일부러 접근을 했다. 결혼하네. 뭐야? 불법 취업 신고받고 왔습니다. 예? 뭐야, 오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있는 거야? 무슨 여보. 여보, 나 그냥 놀러 온 거야. 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여보. 그렇게 의뢰인은 저희가 알려준 대로 남편의 내연녀를 불법 취업으로 신고했고 그렇게 사건은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코르. 의뢰인을 향해 알 수 없는 한마디를 던지고 가버린 그녀. 의뢰인은 그 마지막 한마디가 또 다른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나 봐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그 우즈베키스탄 여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네. 그 후로 메시지는 안 왔어요? 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가 끌려가면서 했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 같지가 않았어요. 그 코르인지 뭔지요? 저도 뭔가 찜찜하긴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쓰는 비속어인데요. 장님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요. 바로 옆에 있는 걸 못 보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풀면 눈 뜬 장님 혹은 등잔 밑이 어둡다. 그게 무슨... 제 생각엔 등잔 밑에 숨어있는 또 다른 여자가 그 사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바람 피는 상대가 따로 또 있다고요? 네. 탐정님 얘기를 듣고 그 이름 없는 SNS 계정이랑 캡처해서 보여주신 사진을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사진에 적힌 숫자랑 계정 아이디가 암호였더라고요. 무슨 암호요? 중국 암호요. 중국 암호? 중국에서는 숫자를 암호로 만들어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옛날에 삐삐 칠 때 1010235 하면 열렬히 사모해 하는 것처럼 520 중국어로 하면 우얼랭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발음이 워아이니. 진짜? 그리고 1314는 이사니스 비슷한 말이 이셔니스. 이 두 개를 합치면 영원히 사랑이. 야. 그리고 SNS 계정이요. XSWL이잖아요. 중국인들이 SNS에서 쓰는 은어예요. 시아오스워러. 웃겨 죽겠다. 웃겨 죽겠다. 아. 남편분 동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더라고요. 맞아요. 설마 그럼 옛말에 첩이 첩골 못 본다고 하잖아요. 제 생각엔 내연녀인 척 사진을 보내서 내연녀랑 의뢰인분 둘 다 물리치려고 하는 생각 아니었을까요? 등잔 밑에 숨어서. 아, 진짜 첩이 따로 있다. 사진의 비밀을 알아낸 저희는 또 다른 내연녀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의뢰인 남편의 농장에 들어가서 말이죠. 어때? 알아낸 거 있어?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요. 사장님, 외자인지만 휴가 줘요? 우리는 외자인지까지 해요? 우리들 다 바빠요.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해? 우리 가족도 아파. 치외 엄마도 아프고 이수신 동생도 다쳤어. 우리 아빠도 병원에 있어. 사장님, 진짜 너무해요. 링링, 왜 이래 진짜? 아니, 사장인 내가 휴가 주겠다는데 링링이 무슨 자격으로 난리야? 자오인지라는 여자 여기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무지 많나 봐요. 의뢰인 남편분이 유독 편애한다고요. 이 안에서도 약간 질투가 있네. 저기 자오잉증. 他到底和老板什么关系？老板这么关照他，就是说，因为他要规矩全坏了，烦死了。不会是那种关系吧？真假？说话小心点，有人听着呢。没事儿，他听不懂中文。 중국어 전공이었던 실장은 일꾼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하나둘 정보를 모았고 그날 밤 누군가 꼬물거린다. 자오잉증? 밖으로 향하는 한 검은 그림자. 숙소에서 나온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검은 그림자를 쫓아가던 그 순간 의뢰인의 남편이 누군가와 미래 중인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어머니, 다윤 애미 아니요? 다윤 아빠 어딨어요? 애비? 좀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아니 근데 너는 뭔 일로 말도 없이 왔다냐? 다윤이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이! 아 야야! 뭐야 이게? 등잔 밑에 숨어 의뢰인에게 남편의 잠든 사진을 보낸 두 번째 내연녀는 바로 남편 농장의 관리반장 링링이었습니다. 링링? 링링이랑 다투는 줄 알았는데? 자오잉즈는? 무슨 일이야 이게 다. 야 이게 뭐야? 어머 어디로서? 너도 봤어? 저기 쟤들 링. 링. 아, 링. 하프로. 아 됐어 놔. 하프로. 사람들 다 보는데 혼내고 너무해 진짜. 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 짜오인지 편들어? 자기가 짜오인지랑 바람 펴? 무슨 소리야? 자기 냅두고 내가 왜 그 여자랑 바람을 피워? 인이나 그녀랑 바람 났잖아. 아, 그건 그냥 술 팔아준 거라니까. 한 번 더 바람 펴. 니주 스틱너. 알았어. 하프라, 어? 이름은 링링. 한국에 들어온 지는 3년째고 시어머니 농장에서 일한 건 2년 조금 안 됐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된 건 남편분이 고향으로 내려오고 반년 뒤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오는 게 뜸해졌다고 한 그때쯤부터요. 그래 다 이유가 있지. 그렇지. 그리고 거기 직원한테 들은 건데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사모님이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사모님이요? 둘 다 그냥 아주. 그냥 아이 야들아, 링링아, 좀 나와봐라. 네. 일로. 안녕하세요. 여기가 우리 직원들 관리해주는 관리반장 링링. 링링, 우리 아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많이 도와주신다고. 저도 잘 부탁드려요. 네. 남편분을 처음 볼 때부터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서투니까 와가지고 먼저. 형님, 무슨 일이야? 땀 많이 나요. 종일 일은 안 하고 남편분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유혹을 했다나?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 눈이 맞고 나서부터는 와 사모님. 사모님. 야 저들끼리 사모님으로 통해? 어머 미치겠다. 즐기고 있어. 어머 사모님. 농장의 비공식 사모님이 된 거죠. 아니 와이프만 바보 된 상황 아니야? 그러네. 또 다른 작은 비밀 사회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다 어느 날에 舒服吧？凉快吧？渴了吗？明明看了，怎么没反应呢？你真给老板他老婆发私信了？ 어? 发啥了？ 사모님
把跟老板在宾馆拍的照片装作是伊琳娜发给老板他老婆了。 야, 그 여자 떨굴라고. 真假的？要是被老板发现怎么办呀？你懂什么呀？就算给他发现也没关系，就该给他一点教训。说离婚就和我在一起，就一直拖着，光说不动，拖拖拉拉。你这么做，别人就会跟你结婚吗？人家还有个可爱的儿子呢。什么？别以为别人叫你生萨摩尼，就以为自己真能上位。男人呐，都一个样。你懂什么？哟，这丫头是替萨摩尼出头啊！ 저 사람이 제일 정상이에요.干嘛？哎呀，你算老几啊？ 어머, 자기가 진짜 사모님인지 착각하고 있었어. 남편분하고 만나던 이리나를 의뢰인분을 이용해서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유일하게 자기 편을 안 들어준 여자 직원까지 괴롭히고 따돌리기 시작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앙심을 품고 그날 두 사람이 미래하는 걸 증거로 남겨서 폭로하려다가 우리 이 시장하고 부딪히게 된 거죠. 그렇게 모든 걸 알게 된 의뢰인은 한다름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쫓아내려오게 된 것이었죠. 여보,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입에 립스틱이나 닦아. 저 못난 놈 저거. 영원히 사랑해? 웃겨 죽겠다.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숫자 보내놓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저 여자가 나한테 당신이랑 모텔에서 잔 사진 보낸 거 알아? 여기 직원들이 저 여자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 글쎄. 똑바로 대답해! 알아 몰라? 사모님, 화나지 마. 무서워. 사모님, 나한테 화나지 말고 고마워해야 해. 뭐? 내가 사모님 대신에 사모님 일 해준 거잖아. 국경씨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농장 일도 해주고, 잠도 자주고, 여자도 쫓아내주고. 지금 뭐라고? 시골에 살기 싫다고 사모님이 네가 안 데려왔다며. 근데 왜 화내? 사장님 시골에서 무지 고생해, 불쌍해. 그래서 내가 잘해준 거야. 사모님 너 대신.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좀. 자기나 가만히 있어. 자기? 계속 불리피는 거야, 이혼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긁는 거야, 지금. 근데 사모님 결혼 반지 이쁘네? 근데 내 거랑 똑같네? 네가 가짜는 사모님 놀이에 미쳐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본데 너 불법 체류자라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니? 왜? 쫓아낼게? 해봐? 왜 이렇게 당당해? 如果你能做到的话。 왜 당당하지? 야, 너 거기 웃어? 하지 말고 나랑 얘기해. 나랑 얘기해. 와. 그렇게 농장에 숨겨둔 내연녀의 정체가 밝혀진 뒤 손대지 마. 여보 가지 말고 나 여보. 여보 그냥 하면 어떡해? 내 얘기 좀 들어봐 진짜로. 무슨 얘기? 이미 얘기는 그 여자한테 다 들었는데 무슨 얘기? 애미야, 애미 뭔 일이냐? 어머니, 닝닝 그 여자가 여기서 사모님이라고 불린대요.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뭐시야? 이 그것이 참말이냐? 아이고 미친놈. 뭐 사모님?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청년이 사모님 소리를 듣게 만들어?
네가 시방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나가 뒤져버려. 그냥 나가 뒤져 그냥. 애미야, 나가. 닝닝이 당장에 내쳐져 볼란께 아무 걱정하지 마라. 신경도 쓰덜 말어. 알겠지? 내연녀의 뻔뻔한 태도에 의뢰인은 분통이 터졌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서울로 올라와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 여자 불법 체류를 신고해서 추방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왜 또 오신 거예요? 진짜 거머리 같아요, 그 여자. 그날 그렇게 난리가 나고 전 시어머니 말만 믿고 기다렸죠.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결국 어머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사모님, 또 왔네? 요즘 한가해? 네가 여기 왜 있어? 나 몰라. 사장님한테 물어봐. 뭐야? 나가. 한장 하겠다 참말로. 왜요? 뭐 때문에 못 쫓아내시는 건데요? 실은 닝닝이 걔가 이 동네로 들어옴시로 지 친척들이며 친구들이며 죄다 끌려 들어갔고 털을 잡았단께. 시방 붙어 댕기는 애들도 그러고 요 농장하며 저그 과수원하며 다 닝닝이 고향 사람들이여. 그래서요? 아니 나가 링링이를 쫓아내겠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짓대맨키로 몰려와갖고는 가만 안 놔두겠다고 협박을 해대는데 아휴 나가 무서워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 나만 걔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남의 나라에 불법 체류까지 하는 주제에 괘씸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다간 어머님도 농장도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출입국 센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런데요. 아씨, 춥다. 뭐야 왜 없어? 숨겼나? 숨겼나? 다 숨었나? 도망갔나 보다. 어떻게 알았는지 단속이 나오기 전에 미꾸라지 같이 도망을 쳤더라고요. 이건 누가 알려줬다는 얘긴데? 설마 남편분이... 정보가 샜네. 저도 혹시나 그럴까봐 남편한테 절대 말 안 했어요. 누구지? 뿌락지가 있어? 아니면 고향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고요. 일부 불법 체류자들끼리는 단속 정보 같은 걸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로 똘똘 뭉쳐서 잡기 힘들 거라고. 어찌나 영악한지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 거라고요. 근데 저 분해서 못 살겠어요. 그 기집애 좀 찾아주세요. 저 절대 이렇게 못 끝내요.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저 분한 마음을 어떡해. 일단 알겠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저희는 다시 한번 의뢰인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남편을 지켜보며 수고하세요. 꼭꼭 숨어버린 내연녀의 행방을 찾아 나섰지만 방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가까운 곳에. 그죠? 그래서 단서는 하나도 못 건졌어? 단속 뜬 뒤로 이 마을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다 예민해졌더라고요. 낯선 사람만 보이면 바로 자리 피어가나 너 어디서 왔냐고 막 따지던데요. 저 아까 태국 사람이랑 시비 붙어서 싸움 날 뻔했잖아요. 좌우행지만 중국으로 안 돌아갔어도 바로 알아낼 수 있는데
혹시 연락처 있어? 아니요. 도대체 내연녀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찾을 방법을 고민하던 그때. 그때 의뢰인 남편이다. 너 진짜 너 여기서 또 사고 치면 넌 진짜 인간이 아닌 거야. 네? 저희 남편이요? 저희가 좀 지켜봤는데요. 남편분께서 마을회관을 자주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신났네. 아이고, 저 안에 있나 보다. 뭐 먹을 거 들고 가네. 항상 들어갈 땐 손에 뭔가가 들려 있고 빈손으로 나오잖아 이거. 그러네. 나올 땐 빈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달을 해주는 것 같죠. 저럴 수 있을까? 미치겠네.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 야! 양구경! 마침내 현장을 잡은 의뢰인.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찾던 내연녀 링링과 함께 전혀 예상 밖의 인물도 거기 있었다는 거였죠. 우리 오늘 보양식 제대로 먹자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현애미?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링링 여보. 그러니까 상황은 이랬습니다. 걱정 마라. 에? 나가 뭔 일이 있어도 링링의 개를 쫓아내볼 것이야. 아주 홀딱 베껴갖고 쫓아내볼 것이야. 왜 안 쫓아내는 거지?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뭐 마을 사람들과 다 이게 커넥션이 다 돼 있고. 반장이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엄마, 진짜 쫓아낼 거야? 쫓아내기는 뭘 쫓아내 이놈 새끼야. 링링이 쫓아내면은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나가볼 건데 우리 농장 일은 어쩌고. 이미 카르텔이 형성이 됐어. 조심 좀야 조심 좀. 링링이가 다현 엄마한테 꼰지를 줄 알았나? 그렇게 일이 나는 왜 맨날 일이 나는 원래 첨년이 다른 첨년 꼴은 못 보는 법이여. 어머니는 일이나도 알고 있어. 여자 단속 하나 못 시키는 놈이 뭔 농장을 물려받겠다고. 하여간에 니 링링이 단속 잘 지켜라. 알겠지? 알았어, 좀 그만해. 진짜. 애초부터 아들의 외도를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는 농장 일꾼의 핵심인 내연녀를 내쫓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고, 나가 링링이 쫓아내겠다고 하니까는 그냥 여기저기서 쥐떼맨키로 몰려와갖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거짓말로 의뢰인을 단념시키는 한편 불법 체류자 단속 들 거라고? 누가 그래? 우리 농장에 미스터 칸이 그러더라고. 아, 전에 말했잖여. 걔가 아는 아들이 단속반 정보 소식통이라고. 우리 농장 아들도 싹 다 짐 싸들고 날라버렸어. 며느리가 아주 큰일을 해버렸다. 이? 아주 그냥 확. 며느리가 큰일 해버렸다. 링링 빨리. 자기야, 어머 왜 그래? 아유 매 단속 뜬단다. 빨리 쌍쌍 숨겨라. 아이고 목까지 나가 챙겨줄게. 얼른 몸부터 숨겨라. 아주 아끼네 링링을. 며느리보다 더 아끼네. 뭔 단속을 하고 난리야. 그렇게 며느리의 기습 신고를 미리 알고 앞장서서 아들의 내연녀를 몰래 빼돌리기까지 했던 겁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진짜 어머님만큼은 믿었는데 어떻게 저 여자 때문에 절 바보로 만드실 수 있냐고요? 엄마는 잘못 없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애미
맞을만 하니까요. 애초에 이 사단을 낸 거 어머님 아들이에요. 사단은 네가 냈지. 신고는 왜야? 신고를 왜야? 링링이 야가 데리고 온 일손들이 몇이나 되는 줄 알아? 걔네들 싹 다 나가뿔마. 네가 와서 일할 거야?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가 여기 내려오기 싫다고 할 적에 한 번이라도 나가 뭐라고 한 적 있냐? 어쩌다 한 번 내려와갖고 밭일을 한 번 안 거들고 올라가 불어도 나가 한마디를 안 했다.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일을 안 도왔으면 네가 염치가 있어야지. 링링 일은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어? 당신이 링링 신고한다고 해서 솔직히 당신한테 뭐가 득이 되는데? 뭐? 득? 그 며느리 교육 잘 시켜버렸지. 우리까지 고생시키고 꼴이 좋다잉. 나가 구경이 마누라여서 말 안 하려 했는데 도저히 이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하려고. 그 짝 하나 땜시로 마을이 다 뒤집어진 건 아나? 우리 공장 일하는 아들 단속 땜시 겁먹고 못하겠다고 난리여. 공장 안 들어가면 네가 와서 기계 돌릴게요? 시골 사장 하나도 모르면서 나대는데 또 왜 그렇게 나대? 가라. 가불어. 여와서 분당 저러지 말고 서울로 싹 가불어. 왜 이러세요? 빨리 가. 가불어. 가라고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여보. 빨리 가. 가. 내연녀를 찾아냈지만 일손이 부족한 시골 마을의 강한 항의에 밀려나고만 의뢰인. 카르텔이나 다름없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결국 항복의 손을 든 건 의뢰인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나오는데 뭘 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상간소송이라도 걸어보시죠. 알아봤는데 불법 체류자라 소송 걸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도 못 받는 데고. 저도 지쳤고요. 더는 그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상처만 받는 거야, 상처만 계속. 그 여자 아주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닌대요. 남편이랑 같이 어머님 농장 물려받겠다 어쩐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 꼴을 어떻게 보냐고. 두눈 뜨고는 못 봐. 그렇지. 인과응보 그런 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자포자기를 했네요, 아내분. 그렇게 결국 의뢰인은 눈앞의 내연녀에게 복수 한번 못 해보고 남편과 조용히 이혼하는 걸로 씁쓸한 결말을 맺었죠. 아, 어떡해. 하지만 말입니다. 중국 속담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하지 마라. 고요히 강가에 앉아있기만 해라. 그럼 강물 위로 떠내려오는 원수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 네? 대마초, 키웠어. 대마초. 야. 이건 엄청난 범죄인데. 아이고 저 아이고 한장하겠다.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저것들 다. 아이고 참말로 큰일 났네. 이게 뭔 일이오? 아이고 참말로 잘못다. 농장 주인 되시죠? 같이 조사받으셔야 하니까 따라오시죠. 제가 왜요? 저는 쟤들이 대마초 키우는지도 몰랐어요. 어쨌든 이 농장에서 키운 건 맞지 않습니까? 판매도 하고 흡연됐다는 혐의도 있어요. 네? 확인할 게 있으니까 일단 가시죠. 네? 왜요? 나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나 모르는 일이라고요. 엄마! 아이고 엄마! 아이고 구경아! 저 링링이 저 웬승한 땜시 우리 아들 잡혀가냐? 아이고 이런 어쩌면 좋아? 아이고 안 돼야. 아이고
그렇게 내연녀와 다른 불법 체류자들은 구속된 후 줄줄이 추방을 당했고 그들에게 뒤통수를 크게 맞은 의뢰인의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농장문을 닫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또 이런 중국 속담도 있습니다. 비바람을 겪지 않고서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 있겠는가? 이 비바람이 모두 끝났으니 의뢰인 인생에 새로운 무지개를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폐에 있는 암이 척추와 뇌까지 빠르게 지금 전이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퀴블러-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5가지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 그치, 부정. 작년에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게 말이 돼요? 다시 봐보세요. 아닐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 야씨! 내가 왜 폐암이야? 돌팔이 같으니라고. 뭐 길면 1년? 웃기고 있네. 내가 이 병원 다시 오나 봐라. 세 번째는 타협. 하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랑 어머니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데려가셔놓고 저까지 갑자기 데려가시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제 생명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면 제가요, 앞으로는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 저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은 참 사람이 복잡해지죠, 감정이.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 유서를 지금 유언장을. VIP 병동으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요? 제가 항암을 중단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잠시만요. 경제력이 좀 되시는 분이신가요? 네. 날씨. 퀴블러-로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 새로운 6번째 단계가 생겼다는 것을. 6번째 단계요? 6번째 단계? 뭐지? 그의 꺼져가는 삶의 불꽃 끝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사랑이라는 단계가. 걸음이 심상치. 신발. 이거 안 좋아, 냄새가. 이거 안 아내분이 갑자기 사라지셨다고요? 예, 보시다시피 제가 직접 아내를 찾으러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아내분이 갑자기 사라질 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 아픈 남편을 놔두고 왜? 특별한 일이라. 저희는 만남부터 지금까지 특별하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그녀를 만난 건 1년 전이었어요. 봄을 다신 못 볼 줄 알았는데. 저희 남편도 암 선고받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3번의 봄을 더 보고 떠났죠. 사실 항암 치료하면서 왜 이렇게 아픈 걸 견디면서 살아야 하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라이 씨가 조금만 더 해보라고 해서 다시 힘이 났어요. 혼자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원망 많이 했었죠. 아, 혼자구나. 운명 씨, 우리 버킷리스트 써볼래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자고요. 한강에서 치맥하기,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 타기, 캠핑하기, 겨울바다 보러 가기. 한강에서 치맥하기. 이건 오늘 바로 하면 되겠다.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 타기. 강아지 키우기? 강아지 좋아해요? 네. 근데 그건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떠나고 나면 혼자 남겨줄 테니까. 아니,
아, 왜 또 그런 말을 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돌볼게요. 그러니까 운명 씨는 운명 씨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실은 진짜 하고 싶은 걸 못 적었어요.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사랑하는 사람과 똑 닮은 딸 낳기.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 그건 다 10년 이상 필요한 계획이네. 너무 좋다. 우리 하나씩 해봐요. 우리? 제가 응원한다고요. 전 진짜 라이 씨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못 보겠어요. 미안해요. 제가 좀 이기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버킷리스트 저랑 같이 하고 싶으면 꼭 살아야 돼요. 라이 씨만 함께 해준다면 저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치료를 좀 잘 받고 삶의 의지를 한번 올려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고 곧바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번 항암은 효과가 좀 보이네요. 거짓말처럼 제 암이 줄어들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장면이지? 누구세요? 은백 씨, 은백 씨, 은백 씨 일어나봐. 이분은? 누나! 누나? 미국에 있다던 그 누나? 당장 비행기 타고 싶었는데 누나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애 뒤치다거리에 너희 매형 사업도 좀 힘들었거든. 그럼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라이 씨 놀랬잖아. 저기 미안해요. 결혼한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둘이 같이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라이 씨가 고생이 많네요. 얼굴 그 전보다 좋아 보인다. 요즘엔 걷는 것도 많이 편해졌어. 내일 혼인신고하러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저기 실은 그 문제 때문에 누나가 상의를 좀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혼인신고는 조금 이렇게 미루면 어떨까? 저기 둘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거니까 혼인신고는 이렇게 서로 조금 잘 지내보다가 해도 좋겠다 이 얘기. 내 재산 때문이야? 얘 말하는 거 봐. 재산? 아니야!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할 땐 쳐다도 안 보더니 그렇지. 그래. 결혼하고 혼인신고한다니까 한밤중에 날아온 거잖아. 운명아, 그런 거 아니야 누나는. 내가 죽으면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아파트며 건물이며 땅이며 부동산 전부 다 누나 거 될 거였는데 내가 혼인신고하면 전부 다 라이 씨한테 갈 테니까. 아니, 누나는 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네가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결심했는지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온 거지. 진짜로 절대로 나는 그런 뜻 없어. 누나가 나 거들떠도 안 볼 때 언제나 내 옆에 있어줬던 아주 고마운 여자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마. 알았어? 저희 근데 라이 씨는 이번이 2번째라면서요. 혼인신고를 그렇게 꼭 2번씩이나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무례하네. 초면에. 진짜 많이 무례하다. 누나! 전 운명 씨가 하고 싶은 거, 하자고 하는 거, 운명 씨가 병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든 할 거예요. 누나, 난 말이지 라이 씨가 어떤 여자라고 해도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떠날 거야. 그러니까 누난 상관하지 마. 그리고 이딴 얘기할 거면 다신 여기 찾아오지도 말고. 알았어? 누나는 제가 죽으면 아내에게 제 재산이 모두 가게 될까 봐 갑자기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잠깐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누나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 무사히 혼인 신고도 했어요. 오, 다행이네. 잘했어. 그런데 그런데 한 줄이네요.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속상해. 그럼 우리 시험관 시술 해볼까? 시험관? 난 말이야, 내가 일찍 떠나더라도 당신이 혼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이가 당신 삶에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해보자. 시험관 나 해볼래. 좀 힘든 거를. 하지만 결국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이젠 앞으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도 아내 덕분에 오래 버텼죠. 1년 6개월이나 더 살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고 무서워. 잠깐 혼자 있고 싶어. 곧 돌아갈게. 갑자기 사라진 의뢰인의 아내. 우린 거동이 힘든 의뢰인을 대신해 아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단서가 좀 나올까? 저게 이제 아내분이 쓰던 노트 같은데. 자, 저 뭐죠? 서류 같은데? 이게 뭐지? 일 실장. 네, 뭐 좀 찾으셨어요? 수첩을 하나 찾긴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거라. 거긴. 저도 좀 알아봤는데 주소 근처에서 아내분을 봤다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좀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쪽으로 갈게. 누가 들어온다. 여보.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지. 누나. 좀만 기다려봐. 지금 슬슬 정리돼 가. 정리돼가? 여기 상황이. 누구세요? 아내분 수첩에서 이런 걸 발견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이게 뭐죠? 누나 당황한다. 혼전 서약서라니. 처음 보는 건데요. 그게 뭐야? 혼전서약서? 전 이런 걸 라이 씨한테 쓰게 한 적이 없는데 설마 누나야? 누나가 혼인신고 전에 이딴 걸 감히 라이 씨한테 쓰게 한 거야? 나는 그냥 확인을 좀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게 뭔가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것도 다 죽어가는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그 진심.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라이 씨. 그래서 지금 저더러 운명 씨가 떠나더라도 재산은 받지 않겠다는 혼전서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건가요? 제 동생 사랑한다면서요. 재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달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운명 씨 재산 전혀 관심 없어요. 혹시나 누님이 이런 거 저한테 내민 거 알면 운명 씨 너무 속상할 테니까 이 일은 비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나 모르게 라이 씨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너 걔가 어떤 애인 줄 알면 너 그냥 까무라칠걸? 뭐? 실은 제가 아내분 마지막 발신지 찾아갔다가 누님분께서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나는 벌써 탐정을 붙였구나. 그동안 계속 아내분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 알아요. 봤어요. 며칠 전부터 왔다 갔다 하던데. 근데 탐정이에요? 지난번에도 탐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그 사람한테 다 말해줬는데. 탐정이요? 누나, 그동안 미국 간 척 속이고 라이 씨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라이 씨가 사라져? 너 걔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 줄 아니? 그게 잠시만요. 의뢰인분 너무 충격받지 않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충격이요? 그래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남편분이 아내분을 애타게 찾고 계시거든요. 남편이요? 에이, 그냥 버리고 살라 그래요.
예? 그 여자가 드나들기 시작한 후부터 동네가 다 시끄럽다니까. 왜? 뭐가요? 왜? 야, 오늘 진짜 재밌었지, 그치? 재고 있어냐, 없어냐? 내가 반송장이랑 1년 반을 살았잖아. 미쳐 돌아버릴 뻔했어, 진짜. 아니 그때 뭐 호구 하나 물었다더니 드디어 죽었냐? 아니, 생각보다 명이 겁나 길어. 한 3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1년 6개월이 웬 말이야, 진짜. 아니 뭐야? 너 그럼 그 빚을 아직도 못 갚았어? 갚기는커녕 더 불었지. 유산 받을 거 생각해서 펑펑 써댔구만. 웃을 일 아니거든? 그새 이자가 얼마나 불어난 줄 알아? 그 사채업자 놈들 진짜. 아니, 병원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내가 기절하고 도망쳤는데 나 어떡해 진짜. 나 걔들한테 잡히면 간이고 쓸개고 다 털린다고. 야, 넌 다 털린다는 애가 이러고 돌아다녀도 되냐? 몰라. 털릴 땐 털리더라도 나도 숨 좀 쉬자. 그런 의미로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너 따라와. 너 빨리 와. 빨리 와. 오케이. 빨리 와. 가자. 죽여라! 죽여! 잘했다. 가자. 사채업자다. 나는 오늘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하루 이틀이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듣자 하니까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그 숨어 있는 모양이던데. 아휴. 그러다가 얼마 전에 결국은 잡혀갔어. 사채업자들한테. 라이 씨가 저를 반송장이라고 말했다고요? 호구를 잡았다고요? 아유 진짜. 사채업자도 기가 막힌 판에 남자까지. 너는 무슨 그런 여자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호적에 들이니? 우리 이 실장이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아내를 데려간 사채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유씨, 빨리 찾아가지고 이혼 도장 받아내야 되는데.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혹시라도 지금 당장 잘못돼가지고 너 어떻게 되면 너 그냥 걔 다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내가 알아봤는데 전 남편도 사별 아내래. 멀쩡히 살아있대. 거기다가 애도 있대더라. 나는 그래도 너 충격받을까봐 내가 찾아가지고 이혼 도장 딱 받아가지고 말해주려고 했지. 내가 그 말 듣고 당장이라도 놀라서 죽어버릴까봐 말 못했겠지. 그렇게 우리는 운명 씨의 아내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행히 머지않아 사채업자한테 끌려갔다는 그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라이 씨, 정말 나랑 결혼한 게 빚 때문이었어? 운명 씨, 기왕 이렇게 된 거 내 돈 좀 갚아줘. 그 사람들 지금 당장 돈 안 갚으면 내 몸 갈기갈기 찢어서 다 팔아버린대. 운명 씨 제발. 긴 말하지 말자. 나 시간 얼마 없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이혼하자, 우리. 지금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운명 씨, 제발 나 버리지 마. 운명 씨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운명 씨, 나 빚만 갚아주면 앞으로 시키는 거 다 할게. 제발, 운명 씨 제발. 나 죽고 나면 다 당신이 상속받을 텐데 지금 도장 찍기 아깝니? 운명 씨, 나 운명 씨 진짜 사랑해, 진짜야. 도장 안 찍고 버티면 내 돈 당신이 다 상속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당신 끌려가면 나보다 먼저 죽어. 집 앞에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이혼 도장 찍으면 내가 당신 빚은 다 갚아줄게. 그게 라이 씨를 위한
내 마지막 배려야. 죽음의 그림자 앞에 만나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던 아내.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고 실망했지만 의뢰인은 애써 침착하고 담담하게 이혼 도장을 받아냈고 에휴, 저렇게 참 얼마나 저기 상심이 클까요? 그렇게 이 의뢰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 동생 장례 치렀어요. 결과가 그 여자 떠나고서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글쎄요. 제 동생 호적에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아이요? 그년이 이혼 전에 몰래 지 아들을 제 동생한테 양자 입양을 했어요. 그럼 상주로 오는 거야 그 아이가? 아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인사드려 영준아. 고모야. 와. 고모? 너 진짜 대단한 애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어? 꿈이긴요. 이거 다 운명 씨가 허락한 입양이었어요. 보실래요? 버킷리스트? 저걸 들이민다고? 너 아주 우리 운명이를 바보 천치로 알았구나.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왜 저한테 혼전서약서 같은 걸 어설프게 내밀고 그러셨어요? 사람 열받게. 뭐? 너 말 다 했어? 운명 씨는요, 제가 어떤 여자라도 저한테 자기 거 다 주고 떠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뭐 소원대로 된 거니까 너무 열받지 마세요. 네가 운명이 몰래 입양해 놓은 거 내가 반드시 다 밝혀내고 말 거야. 너 기다려. 그때 탐정님이 사채업자들한테서 그녀 찾아내시는 거 보고 저희 쪽 탐정보다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서 이리로 왔네요. 그러니까 라일 씨가 운명 씨 몰래 친양자 입양한 증거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신 거죠? 네. 그래야 입양 무효하든 파양하든 할 수가 있대요. 이거는 병원에 있던 우리 운명이 노트북이랑 핸드폰인데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그걸 좀 풀면 뭘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네. 탐정님, 이거 증명 못하면 우리 운명의 재산이 다 그 아이한테 상속되는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다 그냥 거 되는 거잖아요, 네? 아유, 이 영악한 것, 이 쥐새끼 같은 년 어디서 몰래 뒤로 그런 짓을 하고. 씨. 탐정님, 이대로는요 우리 운명이 억울해서 눈 못 감아요. 제발 좀. 의뢰인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이를 입양했다고 주장하는 전 부인과 결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누나. 두 사람 모두 의뢰인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 분명했지만 우린 죽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라이 씨 전 남편 집이야? 조사해보니까 전 남편이랑 3년 전에 이혼했고 이혼할 때 둘 다 아이를 키우기 싫어해서 결국 친할머니가 키웠대요. 친할머니. 할머니는 아이를 엄마한테 보내자마자 바로 요양병원 들어가셨대요. 치매기가 오셨다더라고요. 치매. 그럼 할머니 쪽으로는 알아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겠네. 네. 아이랑 같이 살진 않았어도 입양을 하려면 신부의 동의가 필수라고 하니까
그래도 전 남편이 뭘 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긴 하겠는데. 나왔다. 저 사람이. 도박에 술에 여자에 방탕한 생활만 한다고 했지? 네. 이 시장은 저쪽으로 한번 미끼를 던져봐. 난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 좀 해볼게. 네. 탐정? 에이씨, 난 또 경찰인 줄 알고 괜히 쫄았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아이를 전부인 남편에게 친양자 입양시키셨던데 그거에 대해 동의하신 거 맞나요? 아니 뭐 갑자기 와서 결혼한다고 하길래 얼른 데려가라고 했죠. 뭐 문제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분께서 재혼한 남편분 몰래 친양자 입양시키셨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중이고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 몰래요? 왜요? 아니 그러면 현 남편한테 찾아가지 왜 전 남편을 찾아왔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구나. 라이 씨가 재혼한 남편분이 시한부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사망하셨고요. 아니 뭐 이런저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그거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는 라이 씨와 덕기 씨의 아이가 그 남편분의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됐어요. 예? 그 전 남편 재산이 얼만데요? 글쎄요, 한 100억쯤? 100억이요? 그거 우리 영준이가 다요? 아니 걔 이제 겨우 7살인데?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라이 씨가 모두 가지게 된 거죠. 또 하나의 빌런을 깨우겠는 것 같아. 또 하나의 빌런. 그러네. 혹시 입양에 관해서 뭐 좀 아시는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뭘 알겠어요. 아니 몰라요 몰라. 나 급한 일 있었는데 뭐 볼일 끝났으면 먼저 가도 되죠? 아 네. 갑니다. 이 길을 바로 본 것 같은데요. 얼른 따라가봐. 영준아, 잘 들어. 앞으로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저 아빠랑 엄마랑 입양된 후에 같이 살았어요 해야 돼. 알았지? 저 할머니랑 살았는데요, 아줌마. 아줌마 아니고 엄마라고 몇 번을 얘기하니? 너 유치원 가고 싶다며 영어 유치원 보내줄게 엄마가. 그게 뭔데요? 그런 게 있어. 완전 비싸고 좋은 거. 야, 너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왜? 뭐? 이게 어디 5천으로 퉁치려고 이씨. 야, 조용히 안 해? 너 닥치고 따라와. 야, 너 집에 들어가 있어. 따라와 진짜. 5천으로 퉁쳤다. 아, 5천만 원 받고 그거 동의해줬구나. 내 말 잘 들어. 이거 아직 끝난 게임 아니야. 나 이제 변호사 구해서 상속수 준비하고 있고 그쪽 누나는 불을 켜고 친양자 입양 무효 소송하려고 난리라고. 그 사람 누나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내 뒷조사하고 혼전서여서 쓰게 하고. 아, 나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혼인신고인데 진짜. 결국 이혼 도장까지 찍게 했다니까? 씨, 너 바보냐? 그 이혼 도장을 왜 찍어? 한번 혼인신고했으면 끝까지 버텼어야지. 내가 찍고 싶어서 찍었냐? 진짜 사채업자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찍었지? 그래도 내가 이런 날에 대비해서 진작에 그 사람 몰래 우리 영준이 딱 심어놨잖아. 아니, 얼마나 부자인데? 진짜 우리 영준이가 100억 받아? 건물 아파트 땅 거기 이사. 와 씨. 야, 너 근데 꼴랑 5천만 원 양육비로 나한테 퉁쳤냐? 그렇지 않아도 너 알면 지분 챙긴다고 꼴값 떨까봐 진짜 그 사람 핏줄 딱 하나 나와서 호적을 박아넣으려고 했는데 애가 죽어라 안 생기는 거 있지? 진짜 그 사람 애였으면 그 누난지 뭔지가 찍소리도 못했을 텐데. 100억 받으면 6대 4다? 이거 뭐랬다고? 내가 영준이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네가 써먹은 거 아니야. 네가 키웠냐? 니네 엄마가 키웠지?
싫어? 아, 나 싫으면 그쪽 누나한테 가고. 그쪽 누나한테 가서 네가 재산 노리고 남편 몰래 친양자 입양했다고 한번 입 한번 털어줘. 이씨. 그렇게 우리는 친양자 입양이 라이 씨가 운명 씨 몰래 벌인 짓이라는 정황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그 사람 몰래 우리 영준이 딱 심어놨잖아. 기가 막혀. 아니 이것들 완전히 돈에 눈먼 짐승들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 운명이가 이런 것들한테 걸려가지고. 탐정님 덕분에 우리 운명이가 아주 편안하게 눈 감겠어요. 그런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빨리 변호사 만나가지고요. 입양 무효든 파양 신청이든 해야겠어요. 갈게요. 저렇게 기뻐한다고? 여보세요? 네. 그 핸드폰이랑 노트북 비밀번호 풀었나요? 바로 갈게요. 네. 근데 이제 의미 없지 않나? 확인할 건 끝까지 해야지. 가자. 하지만 한 번 받은 의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린 끝까지 운명 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확인하였고 그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날에 대비해서 진작에 그 사람 몰래 우리 영준이 딱 심어놨잖아. 당장 파양 신청할 테니까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어디서 끝까지 내 동생 피 빨아먹으려고 지 새끼를 남의 호적에 올려? 그래, 법대로 해. 어차피 내 인생 막장이고 이 판 사판이야. 끝까지 가보자고. 아주 이제 막 나가시겠다? 아유 이씨, 죽은 우리 운명이만 불쌍해. 이런 건 아주 마지막에 사랑이랍시고. 운명. 그쪽에서 나한테 지저분하게만 안 굴었어도 운명 씨는 끝까지 나한테 사랑만 받다가 떠났어. 이 더러운 꼴을 보게 한 게 누군데? 뭐? 아픈 동생 위해서? 참네. 지나가다 개가 없겠다. 뭐 개? 그래, 너 아주 끝까지 가보자 그래. 내가 너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나 변호사 불렀어. 이거 왜 이래? 뭐래? 누군 변호사 없는 줄 알아? 오 왔어. 너 여기 있어. 가만히. 안녕하세요. 저는 유운명 씨 담당 변호사 진수정입니다. 네? 예, 일단 그럼 들어오시고. 제가 해외 출장 중에 유운명 씨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운명이 변호사라고요? 네. 통화 기록을 보니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분과 상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혼하실 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이 파양 문제로 이혼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이혼부터 진행하고 파양은 차차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가셨네요. 그니까요. 그쵸? 그런 거 맞죠? 그래! 우리 운명이가 그렇게 멍청하게 당했을 리만은 없어. 기생충 씨! 너 끝이래! 끝난 건 라이 씨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운명 씨가 모든 재산을 안병원에 기부하는 걸로 유언을 남기셨더라고요. 여기 유언장입니다. 아니,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루미너스 암센터에 기부한다. 오, 그래.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너가 시켰지? 뭐라는 거야 진짜?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잠깐만, 옥명이가 이걸 왜 기부해? 이상 기부. 자, 요거는 기부 약정서 보시고, 요거는 유선 기부서였습니다. 본인도 느끼는 거죠. 누구 좋으라고. 그렇지. 누구 좋으라고. 그럼. 진짜 좋아해야 될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죽기 전 마지막 남은 삶의 환멸을 느낀 의뢰인은 이미 모든 재산을 암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두 사람은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진짜 환멸을 느끼겠다. 기부역정서? 아 이게 다 뭔데? 이거 운명 씨가 쓴 거 맞아? 맞냐고! 일 똑바로 한 거 맞냐고! 난 몰라요. 아니 왜 여기 멀쩡한 누나가 있는데 기부를 하고 난리야 이놈 새끼가. 저기요. 아니 저기 멀쩡한 근처 변호사가 그랬다니까. 아 내 아들이 상속자인데! 아 진짜 망했어 어떡해! 죽음을 앞두었던 의뢰인은 어쩌면 이 모든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그녀들 역시 부정과 분노, 타협과 우울의 단계를 거쳐 결국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Mama, take this badge off of me. 'Cause I can't use it anymore. 비록 그의 버킷리스트처럼 모두가 해피엔딩이 되진 않았지만 부디 의뢰인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떠났길 바라봅니다.